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항상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은 만들어둔 자료가 조금 아까워서 정기고사와 관련된 연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제 신규분들은 처음으로 맞이하는 1회 고사잖아요. 물론 1회 고사를 안 보시는 과목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도덕은 안 보거든요. 그래서 감독 들어가실 때랑 그 다음에 아예 시험과 관련해서 뭘 모르시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나름 연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학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고사는 보통 이렇게 4월 말에 봐요. 고등학교보다는 일주일 정도 빨리 봅니다. 근데 뭐 학교마다는 날짜가 다르겠지만 이제 27, 28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전에 출제 원안지를 걷어요. 그러니까 출제 원안지 를 이제 받아서 결제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시험이 27일이니까 뭐 25일까지 결제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하고요. 결제를 받고 25일에 발간실에 이제 프린트를 맡깁니다. 사실 저는 요것도 조금 빠듯하다고 보는데 이제 출제 원안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시험지를 만들면은 이게 보관하는 또 문제도 있어가지고 25일이나 26일 요때 하루 이틀 전에 프린트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고사계를 맡고 계신, 그러니까 정기고사나 성적과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1회 고사 운영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을 이제 발송할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출제 원안지를 이제 수기로 결제를 맡고요. 그 다음에 발간실에 프린트를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교과 선생님들이 프린트 장수를 세가지고 봉투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건데요. 뭐 요 정도는 고사 업무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요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시험이 끝난 뒤에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요거를 학생들한테 확실히 고지를 해줘야 되고요. 보통은 3일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채점 및 성적 확인 완료랑 문항 분석표 제출, 그 다음에 성적 처리 마감까지 요 3단계가 조금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시험 한번 볼까 해서 시험을 봤는데 뭐 생각지도 못한 업무들이라든지 과정이 조금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성적표 발송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 과목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당연히 다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의 신청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채점 기간도 있고 그리고 채점이 끝나면은 성적 확인을 시키고 일람표와 문항 분석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적 처리 마감까지 눌러야지 이제 1회 고사가 다 끝나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도덕 시험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자, 그 다음에 출제 안내인데요. 지필고사를 보는 게 좋지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 학교마다 달라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기본 틀은 다 똑같습니다. 조금 중요한 거를 제가 추려 놓은 건데요. 우선은 출제를 할 때 내가 혼자 가르치는 거더라도 도덕 같은 경우에는 저 지금 혼자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도 교과 협의록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평가 비율, 상, 중, 하, 그 다음에 문항수, 선원술형 평가 문항 비율, 배점 이런 것들을 이제 2명 이상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과 협의록을 필수로 작성을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 문항 난이도의 비율은 어려움이 20%, 보통이 50%, 그 다음에 쉬움이 30% 내외로 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항 분석표도 요거에 관련된 거인데요. 문항 정보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가 낼 거다 이런 거거든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다 요건데 이걸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고 표시를 해놓고 배점을 5점이나 이렇게 크게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다가 배점을 높게 매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완을 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이거를 업무 담당자한테 낼 때는 메신저로 전송을 하면 안 되고 개인 PC에 저장을 해서도 안 되고요. USB에 담아서 따로 USB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암호 설정은 당연히 필수이고요. 암호 설정 같은 경우엔 비밀번호를 까먹지 않게끔 쉽게 알 수 있는 암호, 그러니까 개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암호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프린트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건 장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PC에 저장하지 말 것은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출제를 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갔는데 교무실에 왔던 학생이 그 문제를 보고서 그쵸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보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하기가 좀 힘들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어려움, 보통, 쉬움이 난이도. 이거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 출제를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 안내인데요. 사실 신규분들은 감독 안내가 사실 걱정이 될 거예요. 저도 첫 해 때 갑자기 뭐 한 달 반 정도 지났더니 반 조금 지났죠? 그랬더니 감독을 들어가라 그래서 너무 긴장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준비물은 도장이죠. 만년 도장이 있어야 되고요. 만년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답안지에다가 일일이 사인을 하셔야 돼요. 뭐 그거를 괜찮다고 하시면은 만년 도장이 없어도 되지만 웬만하면 만년 도장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일 경우에 보통 쉬는 시간이 15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분 전에 미리 입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교무실에 이제 학급함 같은 데에다가 시험지와 답안지, 봉투가 있을 테니까요. 내가 들어가는 감독하는 반에 해당하는 시험 봉투를 들고 그 다음에 미리 입시를 해서 학생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시간 맞춰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배부하고 날인을 해야 돼요.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예비종이 쳤을 때 학생들 책상 위를 다 비우게 하고 답안지부터 나눠줍니다. OMR이든 OCR 카드든 나눠줘서 답안지 마킹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시험지를 매수를 세가지고 바로 나눠줄 수 있게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종이 치는 즉시 맨 앞에 있는 친구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답안지를 나눠주고 나서 마킹을 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잖아요. 뭐 2, 3분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은 미리 시험지를 나눠주고 뒤집어 엎어놓고 학생들을 책상 아래에 손을 두게 합니다. 미리 살펴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치는 즉시 이제 시험지를 펼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요거는 학교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서요. 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주변 선생님들, 작년에 계셨던 선생님한테 감독 때 시험지 언제 나눠줬는지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나눠주고 종이 땡 치면은 보게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날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미리 도장을 찍어서 답안지를 나눠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마킹을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인적사항 마킹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시작하면은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후자인데요. 근데 지금 제가 이동한 학교에서는 시험 중에 날인하는 거를 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마다 좀 다르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인적사항 마킹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중간에 날인을 해야 된다고 알았거든요. 왜냐면 수능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학교마다 다르니까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 시험이 끝나면은 종이 땡 쳤을 때 이제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리거나 머리 위로 들게끔 해가지고 마킹을 이어서 못하게 막으시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친구가 자기 께 아래로 가게끔 그러니까 앞 사람 께 위로 오게끔 해서 걷어서 그걸 번호 순서대로 차곡차곡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시생 답안지 카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OCR 카드 리딩을 하는데 결시생 답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시생 답안지를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문제가 이상할 경우 혹은 학생에게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 복도 감독에게 알려서 정 감독이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복도 감독이 교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정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방송으로 학생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것도 뭐 교실 순회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보면은 교실 순회를 좀 자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않는다, 금지한다, 뭐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심지어 방송도 하지 말라는 것도 있었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보통 다 답지 제출 후에 가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작 전이나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코로나 유증상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결 처리가 되면은 시험 성적이 수행평가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잘 본 친구들은 그냥 아프다고 하고 코로나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공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점수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제외 모두 등교가 원칙일 거예요. 모든 학교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보건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역시 복도감독이랑 함께 혹은 답지 제출 후에 이동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하실 때는 요 정도를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짜잘짜잘하게 컨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가방 지퍼를 잠근다든지 책상을 돌려서 그러니까 책상 서랍이 교탁을 쳐다보게끔 책상을 돌린 상태로 시험을 본다든지
뭐 필기구랑 수정 테이프 요 정도만 남겨놓고 다 집어넣는다든지 감독관이랑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지 뭐 요런 것들은 짜잘짜잘하게 있는 거라서 그냥 취사 선택하셔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담임 선생님인 경우에는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된 그런 안내문 같은 게 분명 고사계에서 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조회 시간에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안내 같은 경우에는 뭐 번호 순으로 어떻게 앉을 건지 몇 열로 앉을 건지 요거를 안내를 해야 되고요. 타학년으로 학급 이동하는 경우에도 미리 고지를 해야 되고요. 시계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건전지 교체, 그 다음에 시간 맞추기를 하고 칠판 앞에 이제 뭐 보통 못으로 박혀 있는 경우에는 칠판 위에다가 이제 걸어주시고요. 아닌 경우에는 칠판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정행위 방지 교육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조종래 활용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시 현황을 칠판에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응시 현황은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적이라고 하는 총 인원수와 응시하는 인원수, 그 다음에 결시생 인원수. 근데 결시생 같은 경우에는 학번, 이름, 사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유를 뭐 병원감 이렇게 자세하게 안 적으셔도 되고요. 미인정 결인지 아니면 병결인지 공결인지 이런 거를 구별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반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여기다가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요. 아무튼 요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은 이제 학교마다 있어요. 이제 3월 달에 고사계에서 요거를 2022년도 버전으로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문서 등록 대장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검색해 보면은 나옵니다. 그거를 미리 보셔서 한번 훑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선수 허용 결석일이나 뭐 OMR에서 OCR 바뀐다는 거나 가정학습 포함 최대 35일에서 57일로 변경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바뀌어서 간추려서 적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결시생 같은 경우, 뭐 전학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갖은 뭐 부정행위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규정들이 쫙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정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오늘도 길어졌는데요. 아까워서 만들긴 했는데 아무튼 길어졌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봬요. 자, 안녕.